동양 철학 에세이, 주역, 점쟁이와 철학자, 주역의 짜임새. 주역은 또한 내용을 표현한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 부호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입니다. 상징 부호가 들어있는 것이 다른 책에서 보기 드문 특색입니다. 주역에는 64가지 상징 부호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64괴라고 합니다. 각 괴는 대부분 한 글자, 가끔 두 글자로 이름이 붙었고 두 종류의 부호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자의 한일자처럼 죽, 근, 선이 양효고 양효에서 가운데가 끊어진 모양을 한 것이 음효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에 나오는 상징 부호는 결국 양효와 음효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역 부호의 기본 단위인 효가 6개씩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64괴입니다. 12세기에 활동한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이 64개를 원형과 방형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양효만 6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주역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건괴이고 음효만 6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건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곤괴입니다. 건괴와 곤괴는 주역의 모든 괴를 낳는 모체로서 우주에서는 하늘과 땅에 해당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합니다. 양 두 가지 부호를 3번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괴의 숫자는 모두 8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8괴의 이름은 각각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인데 건, 곤, 감이 이 4괴는 우리 태극기에 들어있습니다. 초기의 태극기 중에는 8괴가 다 그려진 것도 있었습니다. 건은 하늘, 태는 못, 이는 불, 태양, 지는 우레, 소는 바람, 감은 물, 달, 간은 산, 고는 땅을 상징하는데 이 상징은 대상 영역이 바뀌면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한 괴에는 위에 말한 하나의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괴는 하늘뿐 아니라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물 중에서는 말의 이미지와 연관을 맺기도 합니다. 주역의 64괴, 384효는 우주 만상의 변화 원리를 알리는 부호이고 64괴는 기본 8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계사전에서는 역의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괴를 낳는다고 하여 기본 8괴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이는 음과 양을 가리키고 사상은 음양이 분화하여 이루어지는 노음, 노양, 소음, 소양, 넷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주역이 설명하는 천지 만물의 생성 도식이 되고 우주 진화론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8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도 낙서설이고 다른 하나는 안관 부찰설입니다. 하도 낙서설은 하수와 낙수라는 강에서 등에 신비한 그림과 글이 적힌 용마가 나와서 그것을 해석하여 8괴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역의 탄생을 매우 신비화하고 있는 설입니다. 반면에 안관부찰설은 옛날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우러러 천문을 보고 굽어 지리를 살펴서 8괴를 그렸다는 주장으로 자연과 인간사를 모두 설명하는 주역의 원리를 천지자연의 운행 법칙에서 찾았습니다. 실증적, 과학적인 연구 경향이 생기면서 하도 낙서설은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비판의 증거를 대는 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청나라 때 호이라는 학자가 지은 역도 명변은 그 대표적인 책입니다. 미신인가 철학인가? 주역을 연구하는 것을 역학이라 하는데 역학은 연구자가 주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하나는 주역을 수리와 예언의 책으로 보는 상수학파이고 다른 하나는 주역을 도덕, 철학의 책으로 보는 의리학파입니다. 의리란 도리나 윤리와 같은 말인데 의리학파는 성인이 주역을 만든 본래 의도가 결코 점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역의 목적은 천지 자연의 운행과 역사의 변화 원리를 밝혀 인간의 임무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수학파는 점치는 기술에서 나온 상수학적 해석 기술을 중요시하고 도상과 수리라는 해석 방법에 의하지 않는 의리의 주장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상수라는 개념은 춘추 좌시전에 처음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거북점은 상이고 산대점은 수이다. 사물이 생긴 뒤에 상이 먼저 있게 되고 상이 있게 된 뒤에 여러 수로 늘어나게 되며 늘어난 뒤에 수가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은 거북을 불에 구워 금이 갈라지는 형태로 점을 치던 것이고 수는 시초라는 식물의 줄기로 조작하여 수의 원리에 따라 점을 치던 방법이었습니다.
상수학과 의리학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 사고 전서 총목제요에 정리된 것에 따르면 상수학은 좌시전에 쓰인 옛 전법의 계승이고 한나라 때의 유가가 말한 상수도 이와 연결되며 경방과 초연수에 이르러 미신적 예언 이론으로 빠졌고 도사인 진단과 송대의 유학자 소홍에 와서 무궁한 조화의 학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의리학은 역학이 백성의 실상 아래 맞지 않는 공허한 이론으로 되자 왕필이 상수론을 비판하며 노장의 학설로 해석했고 호원과 정의천에 이르러 유학의 의리정신으로 해석하였으며 이강과 양만리에 이르러 역사 사실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천하였습니다. 왕필의 해석은 한대의 미신적, 신비적 경향을 벗어나 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강백이 왕필의 미완 작업을 보완한 후 왕필역은 역학의 정통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수론자들은 왕필의 이러한 해석이 상수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리론자들이 괴상과 관련 없이 문장의 의미를 중심으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끌어내려고 한 것은 왕필의 영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왕필은 설괴전에서 괴상과 물상을 연관지어 설명한 대목을 무시하고 물상과 괴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괴사 자체에서의 의미가 서로 맞는 것을 보면 될 뿐 괴상이 괴사에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왕필의 이러한 입장은 득의 망상론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역의 괴가 구체적 대상의 직접적인 추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5대 말기와 송대 초기, 즉 10세기 전후의 도사인 진단은 화산에 숨어 살며 역학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진단의 영향을 받아서 주돈이는 태극 도서를 지었습니다. 당시 역학의 새로운 흐름인 도수학적 상수학이라는 방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소강절의 상수학은 이 새로운 상수학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도 중에서도 하도와 낙서를 중요하게 여겨 수리적인 해석을 붙였습니다. 의리학파인 정의천은 상이 의리, 곧 도덕을 밝히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하고 소강절과 한마을에 살면서도 상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둥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소강절의 질문에 정의천은 그것은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대답하고 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술한 도리의 부스러기에 불과하므로 군자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의천은 수에 집착하면 점치는 사람들의 허황한 이론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지금도 역의 해석에 대한 의리학파와 상수학파의 차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상수학파의 입장은 주역이 천하 만물의 변화 법칙을 담고 있으며 괴를 풀이한 말과 괴와 효의 상징은 구체적 세계를 표현한 상징이자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발전시키면 주역은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는 책으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오고 점을 쳐서 미래에 대비한다는 실제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도 점의 예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미신에 불과하다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상수학에 동의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점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마지막 대목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주역의 기본 원리와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물은 변화한다. 장자 천하편에서는 역으로 음양의 변화 원리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세 서양 학자들은 주역을 번역할 때 변화의 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역이란 글자에 바뀐다, 변화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에는 또한 쉽다, 간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자 사전에서도 바뀔 역자와 쉬울 이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온갖 복잡한 변화를 음양의 대립, 조화 원리로 설명하므로 쉽고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변화는 끊임이 없지만 음양의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란 글자에는 첫째 변한다, 바뀐다, 둘째 간단하고 쉽다, 셋째 변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결국 주역은 우주 만물의 변화를 음양의 변화 원리로 풀이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물은 변화한다는 생각은 주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사물을 보는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오직 미모를 기준으로 고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남이나 미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30년, 40년 뒤에도 미인일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에 대한 자신의 기준도 바뀐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미인의 기준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새로운 미인을 찾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이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지금 보이는 것을 고정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모르면 세계를 바로 알 수 없다고 주역은 가르칩니다. 주역에서 만물의 변화는 일정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의 원리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쇠하여 죽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는 동식물의 성장과 자연계의 사계절 변화 같은 것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역의 64개 배열에서 마지막 괴의 이름이 미제인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제의 괴 바로 앞에 있는 괴의 이름은 기제입니다. 이것은 완성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미완성으로 열어놓는 것도 주역의 무한한 순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와 역할. 주역은 괴의 해석에서 천지인이라는 세 범주를 이용합니다. 이것을 삼재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변수가 변화의 핵심 요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더욱 실천적으로 표현하면 천시와 지리와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만물의 변화 가운데 큰 덩어리입니다. 주역의 삼재 사상은 천지 자연의 위력을 높이면서도 인간의 위치를 만물을 덮고 만물을 실은 하늘과 땅에 맞먹는 존재로 올려놓았습니다. 계사전에 구체화된 이 사상은 순자에서 뚜렷이 표현된 자연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인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역의 괴사에서는 회린과 기륭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입니다. 계사전의 해석을 통하여 이 말을 풀이하면 회린은 사태와 사물이 앞으로 변화해 갈 싹을 보인 것이고 기륭은 사태가 진전되어 점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로 확정된 것을 알려줍니다. 주역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흉한 결과를 예고하며 반성 경계하고 길한 결과를 예고하면 그 방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나아가 훌륭한 연구자는 회린, 다시 말해 사태의 초기에 더욱 잘 알아서 대처합니다. 그러므로 주역은 결정된 미래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점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일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역의 사상에서 보면 사람의 미래는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옵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다산 적양국 선생은 유교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특히 역에 대한 해설도 썼지만 한 편지에서 수십 년간 역을 연구하였지만 나 자신의 일을 가지고 점을 쳐보지는 않았다고 썼습니다.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점이라는 것이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점을 우선 문제 삼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목표로 점을 치는 심리 자체가 선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역을 스스로 반성하고 경계하는 윤리서로 해석하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방법을 찾는 도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